맹자, 맹자가 제주와 당시 제휴를 만나서 맹자는 이웃의 객이고 양혜왕이 초정자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맹자가 양혜왕의 의도에 들어맞는 대답을 할 만도 하지만 맹자는 좀 나에게 하필이면 부강의 길을 묻느냐? 인의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문답은 얼핏 보면은 맹자와 양혜왕이 서로 의기투합할 알았더니 그러지 못하고 티격태격하는구나 라고 인상을 줄 수 있다. 맹자에서 처음 대화하는 두 사람의 꺼지는 만남을 다룰 뿐만 아니라 책 전체에 더덕이 흐르는 두 줄기 강물을 보여준다. 양혜왕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멸망당하는 시대에 남아오려면 부국강병을 처구해야 한다는 사정을 대표한다면 맹자는 그러한 부국강병이 자기 버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상호 멸망의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를 보낸다. 여기서 맹자는 우리에게 당신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맹자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조차 이해 득실을 고려해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런 맹자의 기발한 척상과 창의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 이러한 불인으로 위험에 놓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공감, 급한 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사양,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고치는 수치, 이런 측면에서 연대하는 평화의 길에 관심을 둘 만하다. 장자. 장자에서는 개념을 의인하여서 논의를 진행하거나 다양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화 형식으로 풀어낸다. 특이하게 장자는 자신의 책의 공자와 그 제자 안영까지 단글로 등장시켜서 논어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장자가 할 말을 대신하기도 한다. 장자는 물고기 고온이 붕세로 바뀌어 머나먼 남명의 파도로 날아가는 변신 이야기로 시작한다. 장자 전체의 내용에서 처음에 나오는 변신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많은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다. 장자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중앙집권적인 관리와 국가가 등장해서 백성을 호적에 등재하고 세금과 부역 그리고 징집 등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런 삶의 조건은 이전 자급자족의 생활 공동체와 반이하다고 할 수 있다. 장자는 국가가 백성의 삶의 수시로 개입해서 사람이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때 나라는 존재는 국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등재되고 관리되며 의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된다. 이런 삶의 조건에서도 영웅이 생겨나고 성공신화도 등장한다.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평민이 기적이 되어서 농토를 넓히고 성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저 이전에 없던 계층상승의 욕망은 부국강병의 시대에 더욱 활기를 치며 사람들을 더 모험적이고 더욱 위험한 것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장자는 과연 내가 있을 것이 어디인가? 부국강병의 현실은 간혹 영웅과 성공의 신화를 부각한다. 우리는 이런 신화에 쉽게 도취되어서 영웅이 된 자신을 그려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징집 명령서관 등이 도착하면 그간에서 늘어왔던 불안과 공포가 최대로 커지게 된다. 이때 스스로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아무도 이 대답을 들을 수 없다. 사실 기원과 희망을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만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있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일본의 병사가 징집되어 전쟁터로 떠날 때 이들을 위로하는 환송회가 벌어지면 흥겨운 잔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해도 사실 눈물바다가 되기 싫다. 이런 자리를 여유히 돌아다니며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도 있다. 지리소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지리소는 글자 그대로 사지가 잘 붙어있지 않고 성긴 사람을 가리킨다. 육아에서는 특정한 기분과 제도로 진리로 보고 나머지는 비인간된 길로 배척한다. 요즘 걷기 열풍이 심상치 않다. 디저트마다 산책길을 조성해서 시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자도 산이며 들이며 걷기를 좋아하는 초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유실수의 열매를 사람들은 그걸 떠나라고 가지를 얻기도 하고 나무에 오르다가 가지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나무 우호도 장자가 나무의 생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라는 인생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하지만 성공에게 되는 삶은 화려하지만 아찔한 행비증을 일으킨다. 이와 달리 자연에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어울리며 평온하고 느긋하게 사회하는 삶을 살면 장자의 관심을 둘만하다. 심정근 기하학 물론 유클리드
유클리드에 원래는 기원전 300년경에 거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저술한 수학책이다. 원래는 총 13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저수로 평면 계약과 이체 계약 등등 계약 원래는 유서일의 성경강으로 많이 판본 출간된 책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그 책이지만 정작 저자의 유클리드에 대해서는 정확한 생물연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기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바로의 게으름을 꺼주지며 기하 원론은 수학적인 추론과 증명을 체계적으로 다룬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다. 임의의 두 점을 또 임의의 모습은 동일한 것끼리 같다. 수학의 한비전환 한비자가 전국시대의 분열을 극복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법제, 리더십, 설득설 등을 밝힌 책이다. 이러한 책에는 자치권이 있는 부족 연합 상태에서는 불가능해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의무를 부과해서 공권력을 행할 수 있는 기구와 권력이 필요했다. 연법이 진행되자 귀족에서 평민으로 몰락하는 신분운동이 일어났다. 반대로 평민과 몰던 지배계층이 사과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귀족으로 발돋움하는 신분 상승이 일어났다. 특히 사는 지금까지 사회가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신분 제한으로 지배계층의 말단에 놓여 있었다. 중앙집권적인 관료 국가가 변법으로 부국 강경을 경쟁적으로 추진해서 약속을 병합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모든 물자와 자원이 국가에 집중되는 부국과 강경은 실현되지 않았다. 부국 강경의 역사는 왜 발생할까? 그 한비전은 사회와 역사가 늘 새로운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것에 적응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면 도태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국권만큼 인권이 중요한 시대이므로 이 점을 재해석해야 한다. 인권 없는 국권은 민주주의가 영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정근 교수. 사기는 사마천이고 상고의 황제부터 한제국 초기까지 역사를 인물, 제도, 풍속, 관계, 사마천은 관직에 들어서서 순조롭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름으로 그들은 소용돌이 일세하게 되었다. 사마천은 지나간 일을 하나하나 서술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생각해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하늘과 사람이 만나는 지점까지 밝히고 옛날인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늘을 깨어서 자신만의 은으로 역사를 서술해보자 했다. 사마천 의무론 이 책의 역사를 받고 더 행되는 로마 귀족들의 지성과 세계관 형성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 그거 보고요. 하나의 원리로 관통함을 관찰하는 일은 시공간적으로 기계로의 로마에서 한참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정신적인 성숙의 원천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강상진. 아이네이스.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후에 승자는 그리스인은 전리품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오고 패자는 불타는 트로이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찾는 모험을 시작했다. 승자의 시선에서 그리는 서사시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또 오디세이라면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트로이아의 영웅 아이네이스, 주인공으로 트로이아를 탈출하는 모험가, 새로운 대열을 결선하는 투쟁 이야기를 아이네이스에서 담았다. 아이네이스는 제국과 탄생과 함께 방과로처럼 흘려 퍼지는 로마의 위대한 건국 신화였다. 김원 교수. 변신 이야기. 오비디우스. 시국의 결정으로 시작된 로마문학서는 두 작가 이후에 잠시 주춤하다가 기원전 1세기 말에 공화정이 흔들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이 탄생하면서 로마의 언어 라틴어를 본격적인 문학의 언어로 다듬어내는 문학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래서 득택의 로마의 문학의 황금기를 이루게 된 것인데 베르길루스가 만토바의 긍지고 가톨루스가 베로나의 자랑이라면 사람들은 나를 페리그나의 명이라고 부르리라. 인용한 시구에서처럼 로마 문학에서는 흔히 3대 시인을 꼽는다.
트로이아의 형공 아이네이스를 주인공으로 로마 건국 신화의 대수사실을 쓴 베르길리우스의 단년 첫째로 보고, 베르길리우스가 아우구스티우스 황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시작 활동을 한 것과 달리 오비디우스는 황제의 눈밖에 났고 마침내 황제력으로 기원전 8년의 로마의 변방 흑해의 서쪽 유엔한 도미스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어떤 시 때문에 어떤 과일 때문에 나는 처방을 당했노라. 이 책에는 300개가 넘는 숱한 변신이 여기 담겨있다. 독자들의 상상력을 쉴 새 없이 자극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함의와 비판 그리고 조언 또한 담겨있다. 나는 메네르바에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 솜씨는 메네르바를 능가할 겁니다. 그녀가 괴로워서 죄가 진다면 하는 대로 더 하겠습니다. 내 명성은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오비디우스의 자부심은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문학 집대성. 천문학 집대성의 핵심은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그런 것이고, 우선 이 책이 처음 쓰인 이래 1500년 이상 서방세계의 우주관을 지배했으며 코퍼니쿠스의 책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다. 고백록 아우렐리우스의 아우구스티누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적이 성경을 제외한다면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다. 우리나라에도 벌써 40번 넘게 번역되어 소개되었을 정도이다. 고백록은 모두 13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먼저 1권부터 9권까지는 아우구스투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10권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고백록은 매우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두 주제를 꼽으려면 단연 신과 인간의 영혼이다. 문제적으로 신과 영혼, 고백록. 그래서 문심, 조령, 유협. 문학은 문의 특성은 포괄적이어서 천지와 덕을 선다는 데 생긴 한데 왜 그런가?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소나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학의서 2번 알하이상. 주저의료, 주희. 주저의료는 대화와 평론으로 구성되어 특정 주제와 사안에 대해서 주희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책에서 우리는 주저의료에서 사람이 이와 같이 확고한 가치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살펴볼 수 있다.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는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기원전 384년부터 데그라드의 방구 소설이 출판된 1637년에 쓰인 지성적인 금자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위와 덕에 대한 충고가 가득하다. 캐톨릭교수 신곡 단테 알리기에리. 그런 당대의 다른 진지한 작품들과 달리 성서의 언어여 기적적인 언어의 라틴어가 아니라 서구로 지구되던 비련체 방언으로 시를 써서 이탈리아를 고대 그리스와 고전 라틴의 불가능한 문의 언어로 격상시켰다. 역사소설 2번 할돈. 근대 역사 언제 시작되었을까? 역사소설의 서문에 해당하는 무카티마의 도시민과 베두인을 가리지 않고 아랍인과 베두인에 가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담았고, 그들과 동시에 살았던 위대한 왕조도 살펴보았다. 정치적이다. 역사소설은 14세기에 쓰인 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역사와 사회 변동을 분석해서 근대 사회 과학의 표본을 제시했다. 칠정산. 칠정산. 조선에서 역사를 편찬하는 대장정은 세종이 즉위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서 세종 24년에 칠정산이 편찬되어 결실을 보았다. 칠정산이라는 것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느 하나를 배척하지 않고 모두를 적용해 봄으로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건지로는 악을 전파하는 책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 건지를 높인 비교하는 쪽은 이 책이 정치 현실을 너그럽게 평가함으로써 중세의 종교 중심 세계를 뛰어넘어 근대의 정치 사상의 초석을 얻더라고 또 보기도 한다.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의 몰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천구 회전에 관하여 코페르니쿠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무너던 주의 등은 전문학자들로 하여금 좀 더 자유로운 상상을 하게 했다. 네오 유토피아 토머스 모의 위대함은 역시 사지의 관점에서 득하는 어려운 기득권층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하는 사회를 꿈꿔다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다. 네요. 모는 독자들의 충격을 가려서 제2부 마지막에 비록 그가 의심할 바 없이 대단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그가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유토피아 공화국에는 실제로 실현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염원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본다. 돈키호테 세르반테스는 몰락의 원인을 시대의 차보적인 기사도에서 찾고 혹세무문의 기사 소설을 없애고 돈키호테를 썼다. 기사들은 새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는 정서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 바로 그분입니다. 기부인마님. 거기서 산초 판서로 나오는 정자가 바로 접니다. 혈통은 세수되지만 미덕은 얻어지는 것. 미쳐서 살고 제정신이 들어서 죽었노라.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다 악한 자여 그의 이름은 여자니라. 햄릿 그것이 문제로다.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대화는 사랑의 스러운 책이다. 이 책이 지구 역사상 최고의 교양과학서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세계에 관한 갈등 해소에 교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수학, 철학,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거짓 과학자만이 아니라 모든 일 같이 할 태도다. 갈릴레오의 대화. 리바이어드는 호흡스가 제시한 정치인식이 많은 부분 오늘날 우리가 정치에 던지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방법 소설 르네 데카르트 이는 그가 처음 출발한 철학적인 저술로 그가 옹호하고 활용했던 과학적인 방법의 윤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저요한 철학적인 논증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인류의 보편적인 역량으로 이성에 대한 신뢰와 이를 통한 진리학보를 역사람으로서 계몽이라는 근대의 광범위한 지적인 운동의 초석을 놓았다. 에티카 스피노자 전통적인 유기적인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이상학 체계를 구성하고 이어서 이에 부응하는 인식론, 심리학적인 학설들을 제시한다. 모든 존재가 자연의 인과의식에 드러나는 결정론적인 세계관은 자유의지와 인간 행위의 본성을 문제 삼는 철학, 심리학, 신경과학, 정신분석 등 영역에서 오늘날의 정론의 소시로 소환된다. 프린키피아 자연과 그것의 법칙은 어둠 속에 있었다. 이작 뉴턴이 있으라 모든 것이 밝혀졌다. 있네요. 역사상 누가 가장 위대한가? 진리의 힘으로 다스리는 뉴턴이 있기 때문이다. 성호사설 이익은 18세기 시공간에서 천지와 경사 등에 제기된 기존 관점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로이 만나는 현상과 문물을 그냥 넘기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필요하게 했다. 이익은 원래의 유학이 어떠했는지를 제시하면서 그것으로 18세기 현실을 바꿔 인간 지성가 데이비드 룸 이 책에서는 과학에 대한 신뢰, 인간 정신과 관련된 새로운 원리를 향한 열망, 미신과 환상 거부, 신이나 치미의 기준에 대해서 데이비드 휴엄 치미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지책이 분기를 막는 일과 같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장자르크 루소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고
그것은 자인보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도덕감정론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은 국부론과 함께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전후하여서 지식층 사이에서 격렬하게 진행된 논의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다. 도덕감정론은 기존 사회 질서를 변해가는 혁명보다는 혁명 후에 정립되어야 할 도덕적인 적절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사회를 안내하는 데 더 적절했다. 국부론 아담 스미스. 각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구절에서 국부론은 상업사회에서 국부의 본질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주어지고 우리 모든 것까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욕망 때문에. 순수 이성 비판 이마누엘 칸트. 인간의 이성은 자신의 거부할 수가 어르시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성의 본성 자체에서 위로되기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이 이성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식은 경험과 함께 시작한다.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했네요. 판단력 비판. 미적 판단의 토대 분석과 목적론적인 판단의 토대 분석을 한 책 한 권에 통합했다. 책 한 권에. 불안보기를 만들어낼 수 없고 불안보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나아가서 판단력 비판은 예술 이론과 예술 철학의 핵심 문제가 미적 형식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해 주었다. 홍루몽은 삼국 예언의 수호자를 잃지 않는 이는 중국인이 아니다. 중국 예술사상 유일무이한 대저서 2000여 년 중국 문화의 이정표인 고전, 중국 전통문화의 보고, 사회주의 현대의 중국을 건설한 혁명가인 마오쩌 등이 이를 중국의 정서로 꼽았다는 사실이다. 20세기 초입의 4.54 문화운동 시기에 사회주의 현대 중국 초기 등에 각각 그 시기의 시대정신과 호응하며 시대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다. 홍대용 의선문답. 의선문답이 흥미로운 것은 전통 지식체계를 과감하게 흔들면서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만물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열하일기는 이행기라는 장르와 모든 것을 담아 이전에는 없던 가장 독창적인 책의 면모를 보여준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변해간 일국적인 시야에서 벗어나 공평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중국의 실성을 보게 했다. 파우스트 게테. 여전히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 바센 크게 일부 이부르는데 멈추라. 정말 너답구나.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구나. 자유를 외쳤네요. 여건의 옹호. 복종 대신에 목민심서는 다른 간증은 해보고 싶다고 고할 수 있지만 목민과는 그럴 수가 없다. 인구론.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쟁을 뒤흔들었다. 인구는 제어되지 않는 데는 기하학적인 비율로 증가한다. 미학 강의. 헤겔 헤겔의 미학 강의. 정신현상학. 헤겔의 참된 것은 전체다. 그랬네요. 의지와 표성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 너의 무역. 염세주의, 허무주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으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존재론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서 칸트의 사물 자체 곧 의지이다. 자유로는 조용히 인간은 전진지정의 신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각자의 개성을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군요. 정의의 기본 찰스 다윈은 지성계의 이 거두들 중에서 다윈만이 오늘도 건재하다. 감히 변이가 없다는 자연 선택에 대한 진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인간의 유래. 저는 욕을 많이 먹게 될 겁니다. 초조하면서 인간도 논의할 참이라고 저는 그래서 자본론, 볼셰비키 혁명, 마르크스, 노동력 생산활동에 실제로 투여되는 노동자의 시간과 노력이다.
모비딕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인데 다양하게 이게 다 정리할 필요 없고 다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고 종류의 기분 등등 유명한 책들을 직접 정리하고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제약이 되네요. 이기적인 유전자 도킨스 지금까지 유전자를 의식적인 행위에서 의뢰했던 직업들 동물 개체를 마치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생존기계에 은유하는 접근법이다. 정종환 역사를 바꾼 책 공동지필진이 이렇게 많군요.